이제 막 30살이 된 황 씨는 최근 가족들에게 폭탄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친언니와의 오랜 악연을 이제 끝내겠다고 말한 건데요. 황 씨와 2살 터울인 언니는 어린 시절부터 황 씨를 지독하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욕심이 많았던 언니는 황 씨의 장난감을 뺏는 건 기본. 심지어 자기는 관심도 없던 학원을 황 씨가 다닌다는 이유로 셈을 냈다고 하는데요. 어른이 되어서도 언니의 이런 질투심은 멈추지 않았고 계속해서 황 씨를 따라다니며 괴롭혔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연을 끊겠다고 선언한 황 씨. 대체 이들 자매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나연님, 오늘은 이혼 아닙니다. 자매 간에 벌어진 자매들 간의 지금 긴장을 다룬 그 사연인데, 연을 끊고 싶을 정도라니 이게 어느 정도길래요? 네, 일단 황 씨는 올해 30살인데요. 2살 위로 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니 때문에 그야말로 유년 시절이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언니는 황 씨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좀 질투와 시기가 많았습니다. 황 씨가 기억하는 어떤 첫 번째 언니의 괴롭힘은 모든 장난감을 언니가 다 빼앗아 갔던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뭐 인형의 집이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고가이다 보니까 부모님이 황 씨에겐 안 사주고 초등학교 다니던 언니에게만 사줬던 겁니다. 황 씨도 이게 갖고 놀고 싶었는데 조금만 건드리면 언니가 부모님 몰래 이 황 씨를 꼬집거나 밀쳐버리고 때렸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황 씨가 포기하고 다른 장난감을 집어들면 언니가 자기 장난감으로 놀다가도 달려와서 황 씨의 것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이 상황을 보면 항상 언니 주변에만 장난감이 가득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보통 이런 자매 간의 어떤 다툼, 분쟁 이런 거 그 박 변호사님 응답하라 1988 그거 보셨어요? 네. 거기 보면 이제 자매 그 보라와 덕선 자매가 둘이 뭐 엄청 싸웠죠. 예. 옷 가지고 싸우고 아침에 누가 세수 화장실 먼저 쓰는 거 가지고 싸우고 막 서로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하다가 또 나중에 언니 결혼하니까 막 펑펑 울기도 하고. 근데 좀 정도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이 두 자매는 처음에는 이제 뭐 그런 걸로 이제 다툼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초등학 시절에 이 동생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본인이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언니가 와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 막 방해하고 막 찍고 막 종이 찍고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엄마 부모님 입장에서는 동생이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 미술학원에 동생만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언니도 나도 보내줘 그래서 가게 되고요. 갔으면 그림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림은 안 그리고 이 황 씨 동생만 괴롭힙니다. 자리 뺏어버리고 소리 지르고 물감 다 써버리고 물통 막 채워버리고 세상에. 그래서 동생을 계속 이용하고 또 셔틀 이용도 하면서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사연의 주제가 자매지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뭐 보시다시피 이자연 기자를 빼놓고 다 남성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또 이자연 기자가 여동생이 있습니다. 딱 자매만 있는 가족인데 이 기자도 뭐 제가 며칠 날 언제 보니까 막 몸에 멍이 들어 있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요? 동생이랑 싸웠나 싶어가지고.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커서는 사이가 좋은데 근데 어릴 때는 자매들도 많이 싸우고 약간 몸싸움 비슷한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몇 살 차이예요? 저 5살 차인데요. 동생이 제 배를 문 적도 있거든요. 싸우다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자매들끼리도 어릴 때 형제들 싸우듯이 투닥투닥하고 하는데 이 사연도 사실 아직까지만 보면은 그렇게 일반적인 수준을 언니가 약간 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크게 벗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 네. 자, 그런데 이 사연의 경우는 지금부터 좀 이 자매가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부터 심각해집니다. 자, 동생이 심지어 아픈데도 언니가 무슨 심부름을 시켰다고요? 그렇습니다.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언니가 부모님이 있을 때는 동생을 챙기는 척을 했지만 부모님이 없으면 심부름을 막 시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 황 씨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초등학교 때 입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바쁘다 보니까 언니 보고 가서 간호 좀 해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병원은 왔습니다. 근데 간호를 한 게 아니고 동생이 앉아있는 그 침대 있지 않습니까? 병원 침대. 쫓아내는 자기가 딱 들어 눕더니 황 씨, 그 다친 동생한테 너 물 떠와. 그리고 어이구야. 음료수 갖고 와. 이렇게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가 생각나냐면 콩쥐와 팥쥐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이자연 기자님은 참 자매 사이가 너무 좋은데 이런 자매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도 아무리 미운 동생이어도 아프면 걱정하는 게 인지상정일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아유 나중에 성인 되고 시집 가고 막 이러면 다 제일 친한 게 언니 여동생이에요. 참 그러시는데 자 중고등학교 때 어땠을까요? 사실 다들 싸우고 크시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 안 하세요? 내가 내 동생에 대해서 괴롭힐 수는 있어도 남이 내 동생을 괴롭히면 용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반대의 모습이 보입니다. 중학교 때 한 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 터울이 2년 차면 중3과 중1이잖아요. 중3인 그 언니가 황 씨에게 1학년 반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혼자 찾아오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찾아와서 같이 집단으로 동생을 놀렸다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는 또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정말 싫으면 같이 가서 괴롭힐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다음이 더 경악할 일인데 이 황 씨를 괴롭혔던 아이가 있었답니다. 그 아이와 이 황 씨의 누나가 의자매를 맺었다는 거죠. 즉, 동생을 놔두고 그렇죠. 동생을 괴롭히는 그 적이 나에게는 우리 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자매를 맺고 그 의자매와 굉장히 함께 친하게 지냈던 모습 그리고 같이 희덕거렸다는 모습을 봐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 동생을 누가 괴롭히는 건 나는 괜찮은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내 동생을 괴롭혔으면 피는 물보다 진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 것 같습니다. 설레임님, 이거 제 얘기랑 똑같아요라고 하시는데 아니 근데 이거는 세상에 그러니까 동생을 괴롭히는 동생의 어떤 같은 반 그부와 의자매를 맺는다. 그 걔를 가서 혼내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같이 괴롭힌 거니까 사실상 황 씨 입장에선 언니한테 학교 폭력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러네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가장 큰 상처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언니는 이 친동생인 자신만 무시했지 동네 동생들은 그렇게 끔찍이도 챙겼다고 하는데 특히 황 씨가 어릴 때 친구랑 좀 다투기라도 하면은 언니는 항상 그 친구 편을 들고 이 황 씨한테는 뭐라고 해서 억울한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 친척 동생들 중에서도 황 씨 또래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척 동생이랑은 정말 매일같이 만나서 놀고 이 동생이 친동생인 것 마냥 알뜰히 챙기고 잘해줬다고 합니다. 하루는 황 씨가 언니 옷 중에 좀 입고 싶은 게 있어서 소풍 가는데 빌려달라고 한마디 하니까 이 언니가 네 옷은 네 돈 주고 사라 라면서 욕을 하고 옷을 던졌다고 하는데 친척 동생이 와서 이 옷 예쁘다 이 말 한마디 했더니 바로 선물해주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상처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자매 간의 어떤 관계나 이런 거는 제가 잘 몰라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진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건지 혹시 좀 이게 내 얘기와 비슷하다 혹은 이런 얘기를 들었다 하시면 조금만 올려주세요. 예, 좀 들으면서도 박 변호사님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 상황이? 저는 뭐 남자라서 저 형제도 사실 저는 저 남자 혼자라서 잘 모르는 게 좀 아니 이 납득하기 좀 정도는 어렵습니다. 말이죠, 박 예. 변호사님. 약간 뭔가 어렸을 때 무슨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결핍이 좀 크지 않나 싶은데요. 아니면 무슨 진짜 알고 봤더니 친자매가 아니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서야. 하여튼 어쨌든 너무 좀 문제가 되는데 또 심각한 거는 중고등학생은 뭐 이렇게 보낼 수 있다 하더라도 이제 성인 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떨어져 다른 데를 다니게 된다면 이런 문제 좀 해결될 건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또 같은 대학을 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입학을 같은 대학에 한 게 뭐 동생이 언니가 좋아서가 아니고 성적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다른 대학을 충분히 갈 수 있는데 부모님들이 같은 대학을 가라고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자취를 하고 있는 언니가 혼자 있으면 불안하지 않냐. 아이고. 네가 거기 가라. 그래서 네가 거기 가서 같이 언니랑 살아야 된다. 만약에 네가 가족끼리 그런 것들 안 하면 이기적인 거고 그렇게 굴면 등록금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해서 어쩔 수 없이 언니랑 똑같은 학교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세상에 대학을 가는 걸 갖다가 얘 언니 혼자 있으면 그렇게 그런 이유로 세상에 제가 이게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확실하게 교통 정리를 해주셨어야죠. 교통 정리를 못했죠. 사실 부모님은 언니를 좀 오냐 하고 키웠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까지 들었냐면 그 황 씨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지인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원래 둘째는 낳으려고 안 했는데 첫째가 외로울 것 같으니까는 둘째를 낳았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들은 황 씨 입장에서 볼 때에는 내가 태어난 게 언니 때문에 태어났구나. 언니로 해서 태어났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른이 됐어도 그 생각 쭉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릴 때에도 언니하고 싸우게 되면은 부모님이 편을 들지 않고 언니 편만 드는 거예요. 동생이 돼가지고 언니한테 맞춰야지. 버릇없이 언니한테 대들어 이런 식으로 혼냈기 때문에 항상 언니만 위했고 동생은
피해를 봤던 거죠. 승현님, 이게 네. 약간 저는 보통 내리사랑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요즘 뭐 좀 다른가요? 아니 저는 이게 이 집의 특유한 모습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내리사랑이 맞죠. 언니가 보통은 장녀가 밑에 있는 둘째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를 하잖아요. 뭐 저희 집의 입장만 되더라도 제가 이제 장녀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둘째 처제 보면 굉장히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러면 그 자유로운 영혼을 잘 이렇게 토닥토닥토닥해서 또 이렇게 다른 걸 해주고 또 좋은 걸 해주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아마 이 집의 모습은 아까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황 씨의 언니죠. 언니를 좀 이렇게 좀 빗나가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대학교 아까 같은 학교 갔다 그랬죠. 왜 같은 학교 갔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아까 그랬잖아요. 그 동생이 언니를 도와주라라는 의미에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이럽니다. 나 오늘 학교 가기 싫어. 이러니까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대리 출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대리 출석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그 황 씨는 공부 잘했다 그랬잖아요. 그 대학교에 저 대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하면 사실 월급을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피자라든가 치킨이라든가 같이 먹어 언니, 같이 먹어 뭐 어머니 이렇게 사가오면 네가 돈 번다고 유시하냐?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좋은 옷, 뭐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잖아요. 새 옷을 사가오면 언니는 지금 취업 준비한다고 힘들어하는데 지는 재밌게 살고자 새 옷을 입는다라고 핀잔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기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보통 부부 어떤 문제만큼이나 많은 지금 의견을 주고 계신데 일단 댓글 중간 점검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 지금 초반부 들으셨을 때는 그래도 동생하고 그 정도로 싸울 수 있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주셨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점점 들으시고는 존중님은 일단 저도 지금 자매랑 머리채 잡고 싸울 땐 싸우지만 남 앞에서만큼은 서로 위해요.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김미숙님, 저는 어릴 때 언니 옷 입고 나갔다가 언니가 제 옷을 가위로 잘라버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서로 잘합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주셨거든요. 그런데 좀 공감한다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오주환님은 우리 자매 이야기인가? 우리도 성격이 안 맞아서 지금 안 보고 살아요 아이고야. 하셨고요. 정부열님, 저희 아내도 자기 언니한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시달리고 있어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야, 그렇군요. 지금 많은 분들이 내 얘기랑 비슷하다라고 또 이렇게 공감해 주신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아서 저도 우리 이 기자한테 중간 점검을 좀 해보자고 말씀드렸던 건데 왜 뭔가 좀 진짜 이게 성장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 말이죠. 그 언니가 일종의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 들어보면은 나름의 이유가 있기는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생이 차별을 당하니까 할머니만은 오히려 이 동생이 불쌍해서 동생을 좀 예뻐하셨던 거예요. 심지어 이 동생이 또 어릴 때는 미술에 좀 재능을 보였고 또 커서는 공부를 잘하니까 이 자기 입지가 불안하다고 이 언니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에 동생을 더 싫어했던 걸로 보이고 또 주변에서 뭐 너 동생 예쁘다, 너 동생은 똑똑한데 너는 왜 그러니? 이런 얘기를 장난식으로라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런 스트레스가 쌓여서 동생이 싫어진 걸로 보인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처음에 황 씨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언니 마음도 일견 이해가 간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런 언니의 행동을 보면서 이제는 연을 끊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결국 그러니까 최근에서야 의절을 선언한 건데 이게 몇십 년을 참아왔었던 걸 갖다가 그렇죠. 왜 이제서야? 결정적인 뭔가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이 황 씨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대기업 취직을 해가지고 뭐 돈도 벌고 그 와중에 남자친구가 생겨요. 그 남자친구는 전문직에다가 넉넉한 집안에서 이제 살던 그 남성인데 이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언니한테 남자친구 상황을 좀 알게 되고 알리는 다음에 이런 사정을 들은 언니가 결혼을 반대하게 된 겁니다. 왜냐? 결혼의 순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결혼 안 했는데 네가 먼저 결혼하면 맞냐? 이게 순서를 어기는 게 역혼이라고 우리가 한자로 표현하는데 말이 안 된다. 근데 언니가 지금 취준생이고요. 만나는 남자조차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언니 언제 만나서 언제 취직하고 언제 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 결혼 못 할 수도 있는 맞아. 거잖아요. 그래서 무시하고 결혼을 하려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부모님이 또 이상하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 편? 언니 편대요. 아하, 첫째가 저러고 있는데 네가 결혼한 건 조금 그렇다. 더군다나 전문직이면 얼마나 부럽겠냐. 네가 좀 이해하고 최소한 언니 취업하고 나서 그때쯤에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젠 안 되겠다라고 아하. 하면서 황 씨 분노를 터뜨리면서 이제 절연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평생 나를 괴롭힌 언니와의 질긴 악연 끊어낼 수 있을까요? 자, 일단 팀장님부터 한마디씩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이게 언니도 언니지만 저는 부모님이 문제라는 생각. 요즘 세상에 무슨 언니가 먼저 가고 이런 게 어딨어요. 말이 안 되는데요. 부모님이 지금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언니하고 안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언니를 정신과에 심리상담 치료 받아가지고 정신을 개조해야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승 의원님. 성인이잖아요. 성인이면 자기의 행복은 자기가 추구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봤을 때 부모님과 언니의 생각이 바뀌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 행복 내가 찾아야 됩니다. 나의 반려자가 지금 있었다면 그 반려자와 행복하게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저는 전련했는 거 진짜 마음으로 응원하고 그다음에 지지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이래 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하고 언니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한쪽은 가해자가 되고 한쪽은 피해. 아마 또 이 동생분, 우리 제보에 있던 동생분도 피해의식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이제는 털어내야 되지 않을까. 뭐 이게 절연이든 뭐 어쨌든 간에 자기 권리라든지, 이게 권리라고 표현하기 조금 그렇긴 한데 주장을 정당하게 하는 그게 이제 절연으로 이제 비춰지긴 한데 정당하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제는 얘기해야 될 시점에 저는 왔다고 봅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생각은요? 네, JHW님, 가족이라고 무조건 끝까지 인연을 이어가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끊으세요. 사연자분 힘내시고요 하셨고요. JY리님, 저희 언니랑 너무 비슷하네요. 인연 끊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언니라 참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지혜통님, 저 자매는 안 됩니다. 저건 성격이 안 받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괴롭힘이잖아요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